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 공간에서 제법 알려진 분의 얘기를 듣다가 하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달러와 정시 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각도에서 한번 봤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 달러 약세가 되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팔아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미국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약세가 된다니까요. 2020년 3월에도 그랬잖아요. 미국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달러 약세가 되는데, 그때는 팔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된다는 그런 주장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은 이제 달러 표시 부채가 뭐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뭐 달러 가치하고는 별로 관계 없잖아요. 어차피 달러를 가지고 빚을 상환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이 아닌 국가는 달러 강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경우, 중국 등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 달러 강세가 되면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죠. 달러 강세만큼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자국 통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꾼 다음에 부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국 통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등은 달러 강세가 되면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가 되는데, 미국은 그럼 달러 강세가 되면 그 거꾸로 미국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될까요? 그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와 관계없이 미국 정부는 조세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조세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부 부채를 갚을 수 있죠. 또 기업은 어때요? 법인 소득, 그러니까 법인 소득이 증가해야 되죠. 또 부가세는 경제 성장률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부가세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또 달러 강세가 원인이 미국 경제가 아주 좋아가지고 달러 강세라면 그나마 그 미국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지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성장률 둔화를 지금 우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된다고 해가지고 미국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가세가 그 수입이 작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 소득세도 작아지잖아요. 가게는 또 어떤가요? 물가가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질소득이 감소하니까. 그럼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부채 상환 능력이 또 약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와 미국의 부채 상환 능력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그분이 제법 알려진 분이에요. 더군다나 정권에서 임원급으로 알려진 분인데, 어떻게 또 달러 약세가 되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팔아라? 그건 이미 주가 폭락한 상태인데 추격 매도하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놓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미국 측 요인이 있냐, 아니면 유로존, 일본, 영국 등의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달러 강세 요인이 그 미국 밖의 요인이에요. 일본이 원자재 수입한다고 달러 수요가 많고, 유럽이 비슷한 상황이고, 또 중국 경제, 러시아 경제하고 밀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로존 경제가 어려운 거고, 러시아, 중국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유로 약세고 영국 파운드도 약세지요. 또 영국은 또 유로 경제권이잖아요.
통화는 다르지만은. 그리고 영국은 또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나요? 영국도 금융강국이니까 유럽 경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유로존 주가가 오르죠. 또 미국 주식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영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도 오르죠. 또 일본 정시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영국 금융회사들이 일본 등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 현상 때문에 달러 강세다. 그러면 미국 측 요인이라도 달러 강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 둔화되지요. 물가 상승으로 소비 여력 약화되죠. 그러면 부가세 수입 없다라는 거죠. 또 자산 시장이 엉망이죠. 그러면 자산 소득이나 양도세도 또뭐 수입이 줄어들죠. 뭐 어느 것 하나 달러 강세이기는 하지만은 미국의 조세 부담 능력하고도 거리가 멀고 법인들의 그 법인 소득 증가하고도 거리가 멀고 또 성장률 둔화 내지는 매출액 증가에 둔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수입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의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된다. 이 주장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덜 알려진 사람이면 제가 반론을 제기를 안 할 건데 상당히 알려지고 미국 주식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분들 얘기 듣고 피해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2022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만큼 뭐 서방 세계에도 충격을 받으니까 또 미국이 유럽에 수출도 하고 일본도 수출도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수출도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칠 거란 말이죠. 그럼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조세 부담 능력이 약화되는 거죠. 국민들의 기업은 기업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자산시장은 자산시장대로.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된다. 다른 나라는 미국 달러 강세가 되면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니까 단순히 그 정반대로 해석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달러 강세가 다른 나라에는 부채 상환 능력이 약하지만은 미국은 달러 표시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결국 조세 부담 능력이죠. 그리고 자산 시장이죠. 그 다음에 부가세니까 결국에 가계 소비 여력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 부가세 수입은 좀 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면 법인세 소득은 크게 줄거든요. 또 소비도 줄이고요. 가게가 물가가 오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 오히려 조세 부담 능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알려진 그 정권에서 뭐 간부 임원급 같은데 그분들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